2004년 한 여성은 이사를 앞두고 무당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았고, 무당은 이사를 가려는데 그 집에서 잘 살 것 같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여성에게 그 집으로 절대로 이사를 가면 안 돼. 사람 죽어가는 집이야. 라고 경고를 했지만, 여성은 결국 미리 냈던 계약금이 아까워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무당이 여성이 이사한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절대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나가지 마. 라고 하며 향을 피우며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여성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집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주인이 둘이나 죽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여성은 구두 소리 같은 것을 들었어 라며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는 옆집에 가서 물어봐. 노래방 소리면 옆집도 들었을 거 아니야. 라고 제안했지만 여성은 불길한 기분에 옆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이후에도 이상한 소리와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결국 이사를 결심했고, 이사를 가게 되는 날 옆집 앞에 있는 경찰들과 폴리스 라인을 보고 옆집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괴담은 MBC에서 방송된 심야 괴담회에서 방송됐던 유영철 괴담입니다. 유영철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영화 추격자가 개봉되었고, 그의 일대기를 담은 살인 중독이 2005년 출간됐습니다. 유영철은 1970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서울 마포구로 올라와 살게 됐습니다. 유영철의 형제는 형이 2명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1994년경에 작은 형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영철과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함께 태어난 여동생은 1년 후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공둑초등학교, 경서중학교, 국제공고에 입학해서 공고를 2년 만에 중퇴하고 최종 학력이 중학교가 됐습니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큰형을 낳고 월남전을 참전했는데 참전 후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음주와 노름, 폭력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서 가정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르게 큰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유영철이 연쇄살인범이 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영철이 1985년 6월 12일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후 호르몬이 아래에서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유영철은 예체능계의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단거리 달리기 특포한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인 체력 단련을 통해 강한 손목과 악력 훈련을 했습니다. 유영철의 꿈은 화가였는데 세격 등의 이유로 인해 예고 입학이 좌절됐고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했습니다. 유영철이 1988년 8월 23일에 동네 이웃 누나의 방에서 돈 23만원과 기타를 훔쳐 야간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로 소년원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병역 면제 처리가 됐는데 성장기 때 경찰을 동경하여 응시 시험까지 쳤으나 생맹으로 좌절되자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갈취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유영철이 21살 때 마사지사인 황씨와 1991년에 결혼하여 바로 아들을 낳았지만 이후 14차례의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20대의 거의 대부분을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1993년도부터 1995년까지는 간질 증세로 병원에 진료를 받았고
2000년 3월 15일 특수절도와 강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2년 5월에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후 말을 하지 않고 대인기피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영철은 이때부터 감방 안에서 십자가를 부러뜨리며 신은 없다고 듣게 되었고 이후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서울로 돌아와서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실험을 통해 피만 많이 나올 뿐이고 곧바로 숨지지 않는 칼보다는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도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영철은 서울 마포구 신수동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망치를 가지고 와 자루를 떼어낸 후 그 자리에 길이가 짧은 장돌이 자루를 넣어 실리콘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범행 도구인 손자루가 짧은 해머 한 자루를 특별 제작했습니다. 2003년 9월 24일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부근에 소망교회가 위치해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씨와 부인 이씨 등 노인 2명, 10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영광교회가 위치한 강씨, 이씨, 자폐병이 있는 주차 관련 고씨 등 일가족 3명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씨, 11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서 김씨, 배씨 등 2명을 죽이고 증거 인멸을 위해 금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2004년 4월 14일에는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삼양빌딩 1층 백성플라자 약국 앞에서 노점을 차려놓고 자파와 함께 음란 CD와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안씨의 기아 베스타 승합차로 유인, 시신을 인천 월미도에 유기했습니다. 유영철은 2003년 9월 24일부터 2004년 4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각지 등의 주택가에 침입하여 9명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신촌 전화방 종업원 권씨, 4월 내지 5월 중순 피해자 성명 불명, 5월 7일, 6월 1일, 6월 초순 피해자 성명 불명, 6월 7일 오전 5시경 장씨, 6월 17일 오후 10시경 김씨 등을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23일경부터 6월 25일경까지는 우씨, 7월 1일 출장 마사지 도우미 김씨, 7월 3일 출장 마사지 도우미 권씨, 7월 9일 오전 1시 30분경 출장 마사지 도우미 임씨, 7월 13일 오전 1시경 출장 마사지 도우미 고씨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체포되었는데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스겁을 풀고 의경을 밀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유영철은 11시간 만에 7월 16일 전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영무원과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형사과 전원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1년 뒤인 2005년 6월 9일 대법원은 유영철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에 대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이후에 이문동 살인사건의 진범이 다른 연쇄살인범인 정남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영철에 대한 사형은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가장 최근인 1997년 12월 30일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중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도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터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영철은 미국의 잡지 라이프가 2008년 8월 6일에 보도한 20세기를 대표하는 연쇄살인자 30인의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2010년 법무부는 유영철, 강호승 등 흉악 연쇄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외교 마찰 등의 우려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또한 2014년 말에 성인물과 일본 만화책을 특정 교도관을 통해 밀반입하다가 다른 교도관에게 적발되어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유영철,
아직도 사용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